이번 시간에는 모멘트, 질량 중심에 대해 학습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멘트와 질량 중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모멘트라는 개념은 어떤 물리량이 있을 때 그 물리량이 위치에 따라서 작용하는 효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물리량, 예를 들어 어떤 힘이라든지 아니면 질량이라든지 그런 물리량이 위치에 따라서 작용하는 효과가 달라질 때 그 곱으로 표시되는 양을 우리가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막대에 받침점이 이렇게 놓여 있는 이런 양팔 저울을 생각해 보죠. 이 기준점을 0이라고 하고 마침 이 양팔 저울에 있는 각 점들의 위치를 x로 표현하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 x에 여기에 질량이 m인 추를 하나 올려놓으면 그러면 이 추가 가지고 있는 질량 때문에 이 양팔 저울이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날 겁니다. 질량 m이 일정하더라도 이게 놓여있는 위치가 받침점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또는 먼지에 따라서 이 양팔 저울을 오른쪽으로 돌려주는 그런 효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마치 지렛대 원리처럼 받침점이 이 추가 놓여있는 위치가 받침점에서부터 멀면 멀수록 더 큰 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네, 그랬을 때 이 질량과 위치에 의해서 이 양팔 저울이 회전하는 모멘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 모멘트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먼저 위치가 x 그리고 질량이 m인 그런 입자가 있다고 할 때 이 입자의 모멘트는 질량 m과 위치 x의 곱으로 표현되게 되겠습니다. 자, 만약 이 입자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자가 x1이라는 위치에 m1이라는 입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또 다른 위치 x2라는 위치에 m2라는 입자가 놓여 있습니다. 또 x3라는 위치에 질량 m3인 입자가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n개의 입자가 놓여 있을 때 그 각각 n개의 입자들이 갖는 모멘트를 다 더하면 총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가 n개가 있어요. n개 입자의 위치는 각각 x1, x2, 더 xn까지 움직입니다. 그리고 각각 입자들의 질량이 m1부터 m의 n까지 이렇게 n개 입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이 n개 입자의 모멘트를 전부 다 더한 총 모멘트는 별게 아니고 각각 입자의 모멘트를 다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기호를 가지고 표현해주면 1번부터 n번까지 mi xi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만약 이 양팔 저울의 받침점을 원점에 있었던 받침점을 약간 움직여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받침점을 가령 여기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x바라는 위치로 받침점을 옮겼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의한 이 모멘트는 전부 원점을 중심으로 계산한 모멘트입니다. 그렇죠? 만약 받침점을 x바 기준으로 지금 여기서 정의한 모멘트는 전부 원점 기준의 모멘트였었다면 이제 받침점을 x바로 옮겼을 때 x바 기준으로 모멘트를 다시 계산해 보면 그러면 질량 m이 있었는데 이제 그 각각 위치 x라는 위치에 있었던 입자가 갖는 모멘트는 기준점 0으로부터의 거리가 아니라 받침점
새로운 기준 x바로부터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m에다가 x-x바가 곱해진 게 x바라는 기준점을 대상으로 x바라는 점을 기준으로 측정한 모먼트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총 모먼트를 계산할 때도 시그마 i가 1번부터 n번까지 각각의 질량 mi에다가 위치 xi 대신에 xi 마이너스 x바를 기준으로 측정한 모먼트가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양팔저울에 입자들을 쭉 올려놔가지고 균형을 맞추게 한다면, 그러면 오른쪽으로 회전하려고 하는 그런 입자, 또 왼쪽으로 저 양팔저울을 회전시키려고 하는 입자들의 모먼트가 다 서로 상쇄돼서 총 모먼트가 0이 되면 그럼 이 양팔저울은 평형을 이루게 될 겁니다. 밸런스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문제를 바꿔서 입자들이 먼저 놓여 있을 때 이 기준점을, 원점에 있던 기준점을 다른 데로 잘 옮겨서 저 양팔저울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기준점이 어디 있을까요? 그건 양팔저울의 기준점을 x바로 옮겼을 때 계산되는 총 모먼트, 이 총 모먼트가 0이 되는 그런 기준점을 찾으면 그게 전체 저런 입자들로 만들어주는 질량 중심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 중심을 우리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n개 입자의 질량 중심, 이걸 우리 x바라고 쓰겠습니다. x바는 뭐에서 정의되냐면 시그마 i가 1번부터 n번까지 mi 각각 질량에다가 x바를 기준으로 측정한 총 모먼트, 이 총 모먼트가 0이 되는 그런 x바를 질량 중심이라고 정의하도록 할게요. 이걸 x바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x바에 대해서 이걸 다 전개하면 시그마 mi xi 에다가 마이너스 시그마 mi x바 이런 꼴이죠. 이게 0이 됩니다. 그래서 x바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그러면 분모가 시그마 mi, 즉 모든 입자들의 질량을 다 더한 거예요. 그리고 분자에는 mi xi들을 곱해서 더한, 즉 원점 기준으로 측정한 총 모먼트를 전체 질량으로 나누는 그 위치가 바로 질량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 기억하도록 하죠. 질량 중심은 총 질량분의 입자들이 질량을 다 더했어요. 총 질량분의 총 모멘트.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멘트는 원점 중심으로 측정한 모멘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 중심으로 모멘트를 계산한 걸 전체 질량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질량의 중심에 해당되는 그런 위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 개념을 n개의 점질량이 아니라 질량이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한번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가령 1차원 철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철사인데 그 굵기가 불규칙한 그런 철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령 철근이 있는데 굵기가 일정하지 않아요. 어디는 좀 굵고 어디는 약간 가는 이런 철근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철근의 모먼트 그리고 질량 중심을 어떻게, 이 철근의 질량 중심을 어떻게 계산할까라는 거예요. 제가 철근을 길게 그린 이유는 일단 1차원적인 오브젝트로 우리가 근사해서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굵기는 따로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철근의 위치가 A부터 B까지 놓여 있을 때 여기 어떤 X라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때 델타 X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생각할 거냐면 X에 따라서 질량 밀도 함수 또는 mass density 펑션을 계산하게 주어져 있다고, mass density 펑션 또는 질량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죠. 질량 밀도 함수의 의미는 단위 길이당
길이랑 질량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얘의 물리적인 유닛을 계산해 보면, 생각해 보면 가령 그램 퍼 센티미터 뭐 이런 식의 단위를 갖는 그런 함수겠죠. 네, 그럴 때 이거의 질량 중심 x바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라는 거죠. 이 정의는 앞서 점질량 n개의 입자들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했었던 개념 총질량분의 총모먼트의 비로서 우리가 질량 중심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비를 이제 질량 밀도 함수를 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전체 질량을 알기 위해서는 질량 밀도 함수를 질량 밀도 함수에다가 여기다가 작은 조각 델타 x 길이를 곱하면 그럼 이 작은 조각의 질량이 되겠죠. 그죠? 질량 밀도 함수에 센티미터당 그램에다가 이 작은 조각의 길이는 센티미터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럼 그 두 개를 곱하면 질량 그램이 될 거고, 네, 그걸 다 더해주면 적분꼴로 A부터 B까지 질량 밀도 함수 델타 X를 적분해준. 네, 이게 전체 질량, 총 질량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총 모먼트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총 모먼트는 개별 입자의 모먼트를 계산할 때 그 질량 곱하기 위치를 해서 더해준 게 모먼트였었습니다. 그럼 총 모먼트도 질량 밀도 함수에다가 델타 X에다가 거기다가 위치에 해당되는 x를 곱해서 적분을 해주면 그럼 총 모먼트가 되겠죠. 즉 A부터 B까지 x 곱하기 델타 x, x에 델타 x를 곱해서 적분해준 게 이게 총 모먼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총 모먼트를 총 질량으로 나눠준 게 질량 중심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함수에 대해서 그 질량 중심을 찾아보면 가령 x가 0부터 10까지 위치에 놓여 있는 철근이 있습니다. 이 철근의 질량 밀도 함수 델타 x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3배의 x제곱으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럴 때 이 철근의 질량 중심 x바가 어디에 위치할까라는 거예요. 네, 질량 중심 x바는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요? 질량 밀도 함수 이걸 0부터 10까지 3배의 x제곱을 적분하면 분모의 총 질량, 이 철근의 전체 질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모먼트는 어떻게 계산해요? 0부터 10까지 질량 밀도 함수를 그냥 적분하는 게 아니라 질량 밀도 함수에다가 위치를 곱해서 적분해주면 그럼 이게 이 철근이 가지고 있는 총 모먼트입니다. 그 총 모먼트를 총 질량으로 나눠주면 얻어지는 위치가 이 철근의 질량 중심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2차원 평면에 흩어져 있는 질량들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평면에 입자가 n개가 흩어져 있습니다. n개 입자의 위치는 각각 x1, y1, x2, y2부터 xn, yn까지 n개의 위치에 대응되는 점들마다 질량이 m1, m2 해서 mn까지 n개의 입자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면 위에 x1, y1 이란 위치에 입자 m1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입자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전체 입자들의 질량 중심에 해당되는 점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 질량이 없는 그런 평평한 판에다가 이런 입자를 흩어놓고 그걸 이 점에다가 받침대로 올려놓으면 균형을 이루는 그런 무게중심 또는 질량 중심을 찾고 싶습니다. 자, 질량 중심은 어떻게 정의되었었냐면, 어떻게 찾을 수 있었냐면, 총 모먼트를 질량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1차원에서 질량 중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2차원에서는 이제 2차원
질량 중심의 X좌표 X바와 Y좌표 Y바 각각을 해당되는 축에 대한 모먼트를 질량으로 나눠준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 중심 X바, Y바는 각각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X바는 기호로 M이라고 쓴 건 전체 M들을 질량들을 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질량. 여기다가 대문자 M이라고 쓴 건 모먼트를 뜻하는데요. 모먼트를 X축 방향으로 측정한 모먼트. X축 방향으로 측정한 모먼트를 전체 질량으로 나눠준 게 X축 방향의 질량 중심입니다. 또는 질량 중심의 X좌표입니다. 구체적으로 써보면 전체 질량은 시그마, mi 각각 질량들을 다 더해준 거예요. 시그마에서 위첨자, 아래첨자가 1부터 n까지 가는 건 다 동일하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또 시그마, 그럼 X축 방향의 모먼트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해당되는 축 방향의 모먼트는 질량 mi 곱하기 위치 xi. 이렇게 해서 X축 방향의 모먼트를 계산하고 질량으로 나눠주면 질량 중심의 X좌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질량 중심의 Y좌표는 Y가 마찬가지로 라지 m의 Y축 방향의 모먼트를 계산하고 그걸 전체 질량 M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즉 시그마 mi에다가 yi를 곱해야 되겠죠. i번째 질량 입자의 질량이랑 i번째 입자의 Y좌표. 그걸 곱해서 계산한 총 모먼트, Y축 방향의 총 모먼트를 시그마 mi로 나눠주면 이게 질량 중심의 Y좌표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N개의 입자, 점질량의 질량 중심이라는 개념을 연속적으로 흩어져 있는 질량에 대해서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원 평면에 이제 철근이 아니라 어떤 철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철판의 질량 중심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철판이 2차원 평면에서 영역 R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X는 범위가 A부터 B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때 Y의 범위는 두 개의 함수, 아래쪽 함수 gx, 위쪽 함수 fx, 이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 평면에서 함수가 두 개가 있어서 아래쪽 함수 gx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위쪽 함수 fx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영역 R이 있습니다. 이 영역에 질량 중심을 찾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1차원 철근에서는 그 철근의 굵기가 규칙적이지 않을 때, 불규칙한 경우에 단위 길이당 질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질량 밀도 함수를 고려했었습니다. 여기서도 질량 밀도 함수를 고려하면 델타. 자, 여기선 질량 밀도 함수가 이 철판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x, y라는 각 점마다 그 밀도 함수의 값이 달라질 겁니다. 즉 얘는 단위 넓이당, 단위 면적당 질량의 의미로 질량 밀도 함수를 표현을 해야 될 겁니다. 단위는 이거의 물리적인 단위는 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 이런 단위를 갖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질량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는 경우 그 질량 중심 또는 모먼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이변수 함수의 이중적분, 중적분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질량 밀도 함수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상수인 그런 경우만 생각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철판은 두께가 다 일정해서 단위 넓이당, 단위 면적당 질량이 다 일정하다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 저 철판의 질량 중심, 여기 철판의 질량 중심을 찾으면 그 중심은 사실 저 도형의 중심과 같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철판의 질량 중심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 질량 중심의 물리적인 정의는, 개념은 해당되는 좌표축, X축 방향의 모먼트를 계산하고 그걸 전체 질량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러면
질량 밀도 함수는 상수라고 했을 때 이 전체 철판의 질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X축 방향 또 Y축 방향의 모먼트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해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걸 X축 방향으로 A부터 B까지 범위를 X축 방향으로 잘게 잘라 보겠습니다. 잘게 잘라서 이런 조각 하나를 생각해 보면 이 작은 조각의 질량의 증분, 작은 조각의 질량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면 넓이 곱하기 질량 밀도 함수를 하면 되죠. 질량 밀도 함수는 상수라고 그랬으니까 델타는 그냥 상수로 붙여놓고, 그 다음 저 작은 조각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이 델타 x예요. 높이는 위쪽 함수 빼기 아래쪽 함수입니다. 위쪽 함수가 fx, 아래쪽 함수가 gx. 그래서 이게 그 질량의, 작은 조각의 질량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저 작은 조각의 x축 모멘트, x축 모멘트를 mx라고 썼는데, 지금 이 x축 모멘트의 증분, 작은 조각에 해당되는 증분이 모멘트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질량이 요만큼이었습니다. 저 작은 조각의 질량이. 그게 x축을 따라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느냐, 위치와 질량이 곱해진 걸 우리 모멘트라고 불렀죠. 그렇죠? 그러니까 델타 곱하기 fx 마이너스 gx 곱하기 델타 x, 요게 저 작은 조각의 질량이었었다면 여기에 앞에 x가 하나 더 곱해져 있는 게 저게 x축 방향의 모멘트입니다. 그렇겠죠? 저 마찬가지로 y축 방향의 모멘트 미안합니다. 저 조각의 y축 방향 모멘트 델타 my를 그럼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질량 델타 곱하기 fx 마이너스 gx 곱하기 델타 x가 있어요. 여기다가 위치는 지금 아래쪽 gx에서부터 위쪽 fx까지 이 조각이 쭉 흩어져 있죠. 작은 조각이 y축 방향으로는 그 위치가 한 점으로 탁 특정되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이 철판이 균일하다면 그 모멘트는 어떤 점을 기준으로 측정하면 될까요? 전체 질량 곱하기 y축 방향의 위치는 어떤 점에서 측정해야 되죠? 이 조각의 중점에 전체 질량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모멘트를 측정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y축에 해당되는 위치는 어떻게 와야 되죠? 그 자리에는 2분의 fx 더하기 gx. 그렇죠? 여기 y축 방향의 위치, 실제 요 질량이 작용하고 있는 y축 방향 위치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 조각의 질량과 x축 모멘트, y축 모멘트 각각 이렇게 된다면 이걸 이제 다 모아서 적분해서 전체 질량, 전체 x축 방향의 총 모멘트, y축 방향의 총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질량을 계산해 보면 전체 질량은 이제 이런 델타 x들을 다 모아둔 거죠. a부터 b까지 델타는 상수였었고요. 이걸 fx 마이너스 gx 위쪽 함수, 아래쪽 함수를 빼서 높이를 계산하고 그 높이를 적분해준 게 전체 질량이 되겠습니다. 네, x축 방향의 모멘트는 a부터 b까지 위치가 x가 있고 거기에 델타는 질량 밀도 함수, 그리고 위쪽 함수 빼기 아래쪽 함수를 해서 dx로 적분해 준 겁니다. 총 모멘트의 y축 방향의 총 모멘트는 a부터 b까지 여기 개수가 2분의 1이 있고 델타가 있네요. 이 부분이 상수고요. 2분의 델타가 상수고, 그 다음에 fx 더하기 gx와 fx 빼기 gx가 서로 곱해졌어요. 그러면 이건 fx의 제곱 빼기 gx의 제곱, 위쪽 함수의 제곱 빼기 아래쪽 함수의 제곱, 이런 걸로 적을 수 있겠네요. 이걸 적분해주면 그럼 y축 방향의 모멘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거로부터 이제 질량 중심의 좌표 x바, y바의 각각 좌표를 표현해 줄 수 있겠죠. x바는 어떻게 되나요? m분의 mx,
전체 질량분의 X축 방향의 모멘트입니다. X축 방향의 총 모멘트입니다. 자, 여기서 이걸 나눠서 써주면 될 텐데, 한 가지 편리한 게 분모 분자에 똑같이 들어있는 질량 밀도함수 델타가 상수니까 델타는 서로 지워버리고 안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A부터 B까지 위쪽 함수 빼기 아래쪽 함수, 이걸 적분한 걸 분모에다 두고 A부터 B까지 위쪽 함수 빼기 아래쪽 함수에다가 X를 곱해서 적분해 준 게, 이렇게 해 준 게 질량 중심의 X좌표에 해당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량 중심의 Y좌표는 M분의 전체 질량분의 Y축 방향의 총 모멘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분모는 마찬가지 fx, gx 차를 적분해 준 거라면 분자는 어떻게 되나요? a부터 b까지. 이 델타가 사라지고 2분의 1은 바깥으로 꺼내도 되겠네요. 2분의 1에 위쪽 함수 제곱 빼기 아래쪽 함수를 제곱해서 적분해 준 게 이게 총 모멘트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 b가 질량 중심의 y좌표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인 영역의 질량 중심 또는 도형 중심을 계산하는 예제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영역 R은 X좌표가 0부터 파이까지, 그리고 Y좌표가 0부터 sin X까지로 주어진 영역입니다. 이 영역의 도형 중심은 어디냐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영역이 지금 사인 함수 그래프 이렇게 주어져 있는 사인 함수입니다. 0부터 파이까지. 네, 그럴 때 질량 밀도 함수는 상수 또는 그냥 1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거로부터 계산한 질량 중심이 저 도형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도형의 중심. 자, 그러면 그 도형의 중심을 우리 x바, y바라고 적을 건데, 여기쯤 어디 있겠죠? 그래요. 여기 지금 높이가 최대 1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여기 질량 중심 x바, y바가 있을 건데, 계산하지 않더라도 도형의 생긴 모양만 보면 x축을 따라서 중심이 어딘지는 분명해요. x바의 위치는 뭘까요? 2분의 파이겠죠. 왜냐하면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생긴 모양이 좌우 서로 대칭입니다. 그렇죠? 그 중심의 x좌표는 질량 중심의 또는 도형 중심의 x좌표는 그 회전 대칭축 위에 있는 대칭축의 위치인 2분의 파이에 해당되겠습니다. y바는 어떨까요? y바는 생긴 모양을 보면 전체 도형이 2분의 1을 기준으로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좀 더 넓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도형 중심의 y좌표는 2분의 1보다는 좀 낮을 것 같아요. 물론 0보다는 클 거고요. 자, 그렇게 되는 이 질량 중심의 또는 도형 중심의 y좌표가 무엇인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걸 계산하려면 먼저 전체 질량을 알아야 되죠. 네. 사실 이때 질량이라는 건 도형 중심을 계산할 땐 질량이라는 건 사실 넓이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질량 밀도 함수 델타가 1이라고 가정해도 상관없으니까. 질량 밀도 함수가 1이라면 그때 질량 m이라는 건 사실 저 영역의 넓이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0부터 파이까지 sin x를 dx로 적분해 줄 겁니다. 자, 이게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파이였었는데 거기서 사인 그래프, 저 삼각함수 사인 그래프는 그 중에서 넓이 이만큼을 예쁘게 잘라내고 있죠. 실제 이 적분은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를 0부터 파이까지 대입해주면 2라는 숫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전체 질량이라면 이제 미안합니다. x축 방향 외 모멘트는 질량 중심은 그냥 대칭성으로부터 바로 알 수 있으니까 따로 계산을 하지 않도록 할게요. y축 방향의 질량 모멘트, y축 방향의 질량 중심의 y좌표, y바만 계산해 볼 건데, 그러면 y축 방향의 모멘트, 기호를 라지 m의 y로 썼습니다. y축 방향의 모멘트를 계산해 보도록 하죠. 그렇게 계산해서 이 전체 질량으로 나눠주면 그게 질량 중심의 y좌표였었습니다. 자, 이건 0부터
파이까지 뭘 적분해야 되나요? 네, sin x에다가 dx. 자, 요 sin x가 이걸 작은 조각으로 나눴을 때 높이에 해당되는 항입니다. 그리고 dx 또는 델타 x가 밑변의 밑변의 길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높이와 밑변이 있고, 그 다음, 요 작은 조각의 중심의 y좌표, 그 중심의 y좌표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높이와 밑변이 곱해지면 넓이가 될 거고, 여기에 질량 밀도 함수가 곱해지면 이제 질량이 될 텐데, 그 질량이 y축을 따라서 어디 놓여 있냐는 거죠. y축을 따라서. 요 사각형의 작은 조각의 질량은 y축을 따라서 이렇게 쭉 흩어져 있습니다. 그 전체 질량이 y축을 기준으로 중점에 놓여 있다고 가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중점의 좌표는 위쪽 함수, 아래쪽 함수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겁니다. 지금 아래쪽 함수는 0이니까 위쪽 함수가 sin x를 2로 나눈.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심의 y좌표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곱해서 적분을 해주면 이건 2분의 1이 바깥으로 나가고 적분을 0부터 파이까지 네, sin 제곱 x dx. 네, sin 제곱을 적분하면 얼마가 된다 그랬죠? 이게 0부터 파이까지 sin 제곱하면 이런 그래프가 얻어져서 이게 위쪽 아래쪽이 같은 넓이를 가져서 넓이가 파이인 그런 사각형을 절반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또는 반각 공식을 사용해서 인테그랄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 이렇게 바꿔서 적분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그 결과는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만큼이 저 질량 y축 방향의 모먼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로부터 우리가 도형 중심을 얻을 수 있죠. 도형 중심은 도형 중심의 x좌표는 2분의 파이. 근데 도형 중심의 y좌표는 4분의 파이를 질량 2로 나눠서 8분의 파이. 네, 8분의 파이. 그러면 파이가 4보다는 작으니까, 그죠? 3.14, 4보다는 작으니까 저게 2분의 1보다 작은 그런 위치에 질량 중심이 놓여 있게 되겠습니다. 네, 요 도형의 중심을 계산을 하면 이거로부터 저런 영역을 회전했을 때 얻어지는 회전체의 부피를 계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회전체의 부피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증명을 따로 하진 않을 텐데, 파푸스 정리가 이야기하는 바는 여기 어떤 회전축이 있어요. 회전축이 있고, 여기에 뭐 어떻게 생긴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 R을 회전축 둘레로 회전을 하면, 그럼 여기도 이런 모양이, 단면이 생기는 이런 회전체, 입체가 나올 겁니다. 그때 이 회전체의 부피 V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부피 V는, 파푸스가 증명하는 사실은 부피 V는 이 단면의 넓이, R의 넓이가 중요하겠죠? 넓이가 커지면 거기 따라서 회전체 부피도 커질 겁니다. 넓이에다가 곱하기 이 넓이가, 이 단면이 얼마나 회전체를 따라서 이동했는지 그 이동 거리를 곱해주면 저 회전체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도형이 회전할 때 이동 거리는 전부 원을 따라 회전할 텐데요. 어떤 점 기준으로 그 이동 거리를 측정할 거냐라는 거예요. 가령 이 도형에서 회전축에 가까운 점을 기준으로 이동거리를 측정하면 원이 반지름이 짧을 거고, 회전축에서 멀리 떨어진 점을 기준으로 이동거리를 측정하면 큰 원이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실제 이 회전체의 부피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의 이동거리를 측정해야 되느냐? 이 도형 R이 있으면 도형 R에 여기 질량 중심에 해당되는 위치가 있을 겁니다. R의 질량 중심을 잡고 그 질량 중심이 또는 R의 도형 중심이 이 회전을 할 때 얼마나 이동됐는지 그 이동 거리를 곱해주면 회전체의 부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면의 넓이에다가 도형 중심의 이동거리 를 곱해주면 그럼 회전체의 부피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방금 우리 계산한 예제에서 그럼 저 영역을 회전해서 입체를 만들고 그 회전체의 부피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R은 마찬가지 X가 0부터 파이까지 그리고 Y는 0부터 sin X까지 이렇게 정의된 영역을 이걸 X축으로 회전해 보겠습니다. X축 회전했을 때 그때 부피가 어떻게 되겠냐.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면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우리 앞서 예제에서 계산한 게 여기 질량 중심을 알아냈습니다. 도형의 중심 또는 질량 중심이 2분의 파이, 8분의 파이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도형을 X축 둘레로 회전했습니다. 자, 부피 V는 그냥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회전체 부피 계산 공식을 적용을 하면 부피는 인테그랄 여기 0부터 파이까지 범위에서 파이 y 제곱 파이 곱하기 반지름 y 제곱을 해서 x로 적분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이는 바깥으로 나가고 0부터 파이까지 y가 sin x 그래서 sin 제곱 x가 되죠. 네, 다시 0부터 파이까지 sin 제곱 x의 적분은 2분의 파이였었습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의 제곱 이런 값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똑같은 부피를 파푸스 정리를 적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파푸스 정리를 적용해서 계산해 보면 먼저 R의 넓이는 0부터 파이까지 sin x를 적분해 준 겁니다. 넓이는 2라 그랬죠. 자, 그 넓이를 도형 중심이 2분의 파이, 8분의 파이였었는데 이 도형 중심이 얼마나 이동했는지 회전할 때 도형 중심의 이동 거리를 계산해 봐요. 자, 도형 중심은 요 점을 X축들을 회전할 때 반지름이 8분의 파이인 그런 원을 따라서 회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2파이의 반지름 8분의 파이가 곱해진. 이게 저 도형 중심이 이 회전을 통해서 이동한 거리일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넓이 2와 이 값을 서로 곱해주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금 이동 거리가 4분의 파이 제곱이니까 그걸 2배 해주면 값이 2분의 파이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우리가 회전체의 부피를 적분을 통해서 계산한 2분의 파이 제곱과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모멘트, 질량 중심을 주제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 개념을 통해 정리해 보세요.